It's my life. 여러 가지 도시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파트가 가진 현상도 있겠지만 또 계속해서 그 재개발 과정 속에서 아파트가 더 들어오는 문제, 계속 아파트가 만들어진 문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우리 도시 건축 문제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특히 그런 재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 같은 것들은 자꾸 밀려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만드는 욕구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 저희 경북대학교 주변도 대부분 재개발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다 고층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단지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이건 뭐 우리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서울에서 세운상 갖고 쪽 재개발을 두고 종묘 앞인데 거기에 높은 거춘 건물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약간 여당하고 야당하고 정치적 논쟁까지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그렇죠. 제 입장을 낸다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것 기준들이 있습니다. 종묘라는 이제 문화유산이 있다면은 법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 보호 안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의 끝단에서 27도로 사선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문화유산 완충구역 안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100m 정도 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국내 법규로 알고 있고, 세계유산 쪽으로 가면은 문화유산 완충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해석이 되기보다는 과연 이게 영향평가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어떤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그럼 그 전문가들의 영향 경관을 평가는 정성정 평가는? 정성 정량이 섞여 있기는 한데 100% 정량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27도보다 1cm 낮으면은 괜찮은 거고 1cm 높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냐? 사실 이러한 부분들, 이게 정말 이렇게 수치적이거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요. 정성적인 것도 전문가의 판단이 반드시 또 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 약간 그 개인의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국가유산청에서 주장하는 게 있을 텐데,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그 해석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해석의 과정에 대한 보도라든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양측이 부딪힌다 이 얘기만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왜 27도인가? 누가 만든 것인가? 이러한 걸로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완충구역이란 무엇이고 이 유산 영향평가란 무엇이고 경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TV 프로그램 같은 걸로 그런 걸 설명을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공청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센트럴파크 같은 것은 뉴욕에 그 굉장히 큰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 빽빽한 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된 공원 아닌가요? 계획된 공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호수도 계획적으로 맞습니다. 파고. 근데 만약에 수백 년이 지나서, 문화유산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지도 사실은 오래 안 됐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들 때는 이게 문화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그냥 무덤일 텐데. 근데 센트럴파크이 만약에 수백 년 혹은 시간이 지나서 문화유산이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주변 건물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센트럴파크 같은 것, 그 경관의 장소성은 고층 건물의 위호됨으로써 생기는 멋진 경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여러 이 시민들, 실제 도시를 향유하는 분들에게 그 과정을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담론을 이제 논의하는 수기 과정이 맞습니다. 좀 시민들에게 좀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절충하는 과정,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예, 이해가 됩니다. 센트럴파크 얘기하니까 우리 학교도 센트럴파크 예. 거기에 가면 이제 제가 좀 기여한 호반우 예. 상도 있고 또 주말 되면은 많은 시민들이 맞습니다, 오셔서 맞습니다. 또 학생들이 또 복권팀 예. 되면 거기서 또 신입생들 또 들어 막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피크닉 같은 걸 많이 네, 하더라고요. 피크닉 많이 그러니까, 예. 오시기도 하고 학생들이 또 그 모임도 많이 하고 봄 가을로는 되게 이제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 센트럴파크의 공간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 학교 센트럴파크는 너무 잘 돼 있고 어. 사람들이 잘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사실 저도 학생들한테 이제 설계 수업을 이제 하는데 전 설계 수업을 뭐를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학년이 돌아올 때마다 하는 게 학교 안에다가 파빌리온, 정자 같은 거죠. 네. 이것들을 설계하는 수업들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군데군데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그게 우리 학교 센트럴파크도 너무 좋지만 이제 그러한 약간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예쁘게 이렇게 오브제들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있으면은 좀 더 멋진 경관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교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가 또 AI를 예. 활용, 생성형 AI 기반 문화유산 큐레이션 예.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그쪽을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 부분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글로써 이제 설명이 많이 됩니다. 글로써 많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그림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런다면은 옛날 사진들이나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문화유산 포털 같은 거에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생성형 AI한테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한국 전통 건축물을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거는 한국 이미지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기둥 간격도 이상한 이미지들 한국 전통 건축물에 대한 학습이 그만큼 안 돼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AI를 내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서 출발을 이제 한 거여서 사실 제가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그런 소위 말하는 파인 튜닝이라 그러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 이미지들, 그리고 학술적인 그런 글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RAG라고 부르더라고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소위 말하면 그 자료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 채팅방에 넣어서 기억해줘. 채팅방에 넣어서 기억해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소스들을 넣어서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썼다면은 그러한 것들까지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AI가 그것을 모르는 AI와 대답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쭉 몇 개를 셀렉션을 해가지고 이 RAG에 학습이 된 AI 그리고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AI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냥 그 채팅방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은 AI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종단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AI도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과연 이 질문들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어떤 주요한 어떤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지를 계속 어카이빙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 각 분야 전문 분야별로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앱 기능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건축 가면 딱 교수님이 개발한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 싹 이용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연구일. 생각이 드네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죠. 우리나라 건축물이 왜 초창기에 지금은 많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서구적이고 서양 데이터에 의존한 이런 답변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들이 있었는데 건축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좀 또 중요한 또 학자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와중에 철학적 해석도 좀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본다고 쳤을 때
이렇게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약간은 뭐 글로벌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조금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건축 문화유산 하면 이제 서구에서 특히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아까 고등 양식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많이 가보진 않지만 유럽에 가면 항상 도시별로 이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 코스 차원에서도 이제 성당에 가보기도 예, 예. 하고 뭐 항상 또 도시마다 성당이 있어서 한번 꼭 가보게 되는데 가면 이제 항상 가운데 이제 돔 형태로 되어 있고 예. 높이가 상당히 예, 예. 또 없던 신앙심이 막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공간이 주는 힘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돔이라는 건축 양식 네. 이게 문화유산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치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예. 원래 처음 생긴 거는 아치겠죠. 예. 처음 생긴 건 이제 아치여서 그 지난번에 저한테 가르쳐 주신 예. 그 아치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캡스톤 찍어서 맞습니다. 그 캡스톤이 거기서 나온 거라면서요? 예, 이제 아치의 끝에 들어가는 게 키스톤. 아 키스톤. 키스톤이고 그 아치들의 이런 윗면을 마감하는 두껍석을 이제 캡스톤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4학년 때 졸업 전에 예. 그동안 배운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맞습니다. 정리하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아, 키스톤, 캡스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치가 제일 먼저 생긴 것 같고요. 이제 아치가 쭉 늘어나서 이 U자형 터널이 되면은 그게 이제 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치가 360도 회전을 하면은 그게 이제 돔이 되는 그런 예, 거네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고자 했었던 이유는 기둥을 넣지 않고 싶은 공간에 만들었던 거죠.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를 만들면 이게 힘이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소위 말하는 기둥이 없는 무주 공간. 예. 석굴암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석굴암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 조상들은 예, 상당히 맞습니다. 뛰어난 예. 건축 기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 건축 특히 뭐 로마의 판테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동양의 석굴암이라든지 작은 돔이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 내부에 기둥 없이 웅장한 아주 경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돔이라는 형태가 사실 많이 차용이 됐었죠. 건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수학 물리를 잘해야지 건축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막 안전해야 되니까 이것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않고 어쨌건 자기가 좀 어떤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내가 좀 창의적인 어떤 면모가 좀 있고 여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 잘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림을 꼭 잘 그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서 엄청 그림도 잘 그리고 이래야지만 내가 건축을 지원을 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예, 건축의 드로잉이라는 게 훈련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미술에는 천재가 있고 음악에는 천재가 있는데 신동들 있지 않습니까? 네. 5살 때 뭘 했다 그러고 못 자랐죠. 7살 때 뭘 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건축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5살 때 건축 천재 들어보신 적 없듯이 그런 크래프트맨십이라는 게 굉장히 훈련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노력이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열정만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축물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장소, 공간의 예.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잘 만들어 놓은 건축물은 또 하나의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또 의미가 예. 되면서 또 그 경제적 부가가치도 상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건축학도 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쪽을 많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 막 구조공학 막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역사적인 이런 해석들이 같이 가야 또 더욱 의미 있는 우리 예, 삶의 예. 공간을 만드는 그런 학문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예. 이제 대구라는
도시에 우리 경북대도 있고 예. 지금 아까도 뭐 아파트 얘기도 했었지만 아까 읍성도 예, 다 예, 사라지고 뭔가 사실은 한번 AI로 500년 전 대구에 예. 가명도 있었고 뭐 하는데 읍성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복원해 보면 너무 멋진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교수님 한번 해주시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를 다니면서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로 예를 들면 저도 주말마다 거의 시내를 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거의 시내를 가는 것 같은데 동성로를 예를 들어서 걷는다고 치면은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성로는 성이었죠. 성의 동쪽. 예, 동쪽 성벽이었습니다. 동쪽 성벽. 그러니까 길 자체가 사실은 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길 옆은 아무것도 없었을 테죠, 그렇죠. 성벽 자체가 길이었던. 그 성벽을 없애고 길이 생긴 거니까. 근데 지금 가보면은 반대죠. 성벽이 있던 데는 길이 됐고, 길이 있던 데는 건물이 됐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전복된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길을 걸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대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대중들에게 잘 발굴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알리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건축학 그리고 건축학 중에서 전통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런 철학적 역사적 의미가 뭔지 한번 또 도시 재개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s my